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끝났고요. 그 신경계 페이지 제가 각자 채우라고 해서 혹시 안 채운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2단원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결국 자극이 들어오면, 그쵸? 자, 뭐야? 왜 안 없어져? 자극이 들어오면 요거를 반응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잘 생명을 유지하면서 산다고 했는데, 자극이 들어오고 반응하기까지의 경로랑 관련되어 있는 게 다 어떤 팀이다? 그렇죠. 신경계라는 기관계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칸에는 신경계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자극을 받아들여 전달하고 반응하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반드시 해석하고 판단하고 명령해주는 팀까지 있단 말이야. 근데 요거는 누구만 가능해요? 그렇죠. 우리 몸의 코어 부분에 있는 뇌랑 그다음에 길게 있는 신경 다발인 척수가 그게 가능한 거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야. 그쵸? 뇌가 이렇게 양쪽으로 있고요. 그림 이쪽에서 보시면 뇌와 척수라는 두 부분에서만 우리한테 해석하고 판단하고 명령을 내려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둘만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중추신경계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중추를 뺀 나머지 전체를 갖다가 몸의 끝에 있다고 해서 끝까지 뻗어 있다고 해서 말초신경계라고 하는 거였어요. 자, 그거는 이제 신경계로 나눈 두 가지 분류였고요. 그랬을 때 신경이 결국 세 종류가 가능한 거죠. 자극을 받아들여 전달하는 1팀, 그 다음에 해석하는 2팀, 반응하는 3팀. 이랬을 때 2번 팀은 연합신경이라고 부르는 거였고, 연합신경을 이루는 뉴런이니까 연합 뉴런으로 중추신경계는 이루어져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 이제 자극을 전달하는 말초신경계 1번이 그럼 뭐인 거예요? 그쵸? 감각신경이라고 부르는 신경과 운동신경이라고 부르는 두 가지 신경이 말초신경계야. 감각신경을 이루는 뉴런은 무슨 뉴런? 그렇지, 감각뉴런. 운동신경을 이루는 뉴런? 운동뉴런. 요거는 그냥 뜻이기 때문에 그냥 말바꿈이라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뉴런으로 돼 있나요? 이렇게 묻지 않는다고. 오히려 뭐 하는 역할이 뭐예요? 자극을 중추신경까지 전달, 명령을 반응기관까지 전달, 요 얘기였어요. 중추신경계는 그래서 뇌랑 척수라는 두 개의 기관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뇌는 또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일을 하다 보니 뇌를 한 번 더 대뇌, 소뇌, 간뇌, 중뇌, 연수로 구분을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추리, 판단, 기억 등 고등정신활동이나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이 저거 설명하니까 들어봐서 뭐 필기할까? 뭐 이런 식으로 내 의지랑 관련 있는 것만 대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밖에 자동으로 모든 것이 나머지 뇌들을 통해서 또 밑에 있는 척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럼 척수부터 채울까요? 연수 아래쪽에 뻗어 있으면 어디에 들어있어요? 등뼈 했더니 등뼈라고 또 쓴단 말이죠. 등뼈를 유식하게 척추에 의해 보호된 척추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하나, 뭐든 뇌로 들어가기 위해서 척수라는 곳을 지나야 되니까 얘는 통로 역할을 해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전에 뭔 소리 했냐면 우리가 판단해서 하는 활동과 알아서 일어나는 거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요거를 이제 무조건 반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아서 하는 것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거, 무조건 반사의 중추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경계는 이렇게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 말초신경계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 나누어진다 얘기 다 했고요. 이제 중추신경계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각 부분의 명칭들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가장 큰 부분, 감각기관이 느낀 자극을 이제 인식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해서 적절한 신호도 내보내고, 그리고 기억, 추리, 그 다음에 하나 뭐였니? 감정 등, 그렇지. 다양한 정신활동을 하는 곳이 1번 대뇌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대뇌야 얘들아. 2번에 지금 무슨 뇌요? 가운데 있네. 중간뇌. 그래서 중간뇌가 2번. 얘 뭐 조절합니까?
그렇지. 안구 운동, 그 다음에 홍채, 근육 조절 같은, 이거 조절은 써있네요. 눈과 관련된 거 여기서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말했지. 대뇌가 생각해서 여러분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서. 교실이 깜깜해져. 그러면 막 홍채를 수축해 볼까 막 이러지 않는다고 했잖아. 저절로 일어나는 반사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내 위쪽에 간내가 존재하고요. 간내에서는 여러분들의 몸의 상태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해줘요. 대표적으로 일정한 게 체온 같은 거. 더우면 알아서 땀이 뻘뻘 나고요. 추우면 으슬으슬 떨리죠. 이런 거 내가 원해서 덜덜 떨어볼까 이런 게 아니라고요. 땀을 흘려봐 이런 게 아니라 간내에서 알아서 그걸 중추로 반사를 일으키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과 관련된 게요. 요 뒤에 작게 있는 손해인데요. 손에는 몸의 균형 유지, 평형 유지와도 관련이 있어요. 선생님 그럼 귀라면서요. 귀와 동시에 손에도 그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귀를 통해 들어간 정보, 평형 감각을 통해 들어간 정보는 대뇌에 전달이 되고요. 그와 동시에 손에서도 알아서 몸의 균형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손의 아래로 여기 있는 부분이 연수라는 부분인데요. 연수에서는 심장박동 또는 호흡 같은 거 마찬가지야. 니네 밤 자면서 계속 심장이 멈추면 안 돼 막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알아서 끊임없이 심장이 뛴단 말이야. 또 마찬가지로 빨리 뛰고 싶다고 빨리 뛰지 않아요? 뭐 좋아하는 사람 이제 막 만났어. 그럼 엄청 두근두근 거릴 때 이렇게 내가 알아서 심장아 이제 천천히 뛰렴 이런다 되는 게 아니라고. 또한 숨 쉬는 것도 마찬가지. 가끔은 의식할 수 있지만 호흡이 평소에는 알아서 계속 온종일 호흡에 신경 안 쓰잖아요. 알아서 전부 다 조절이 되도록 해주는 게 연수라는 부분이에요. 연수 끝에 이제 척수인 거죠. 그래서 척수는 뇌를 끝나고 요 밑으로 계속 가려면 반드시 누굴 지나요? 그렇지. 그러니까 통로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지 않는 반응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반응. 요거 2글자로 말하면 5글자로 말하면 6글자네. 무의식적 반응 또는 무조건 반사. 그래서 위엔 칸이 좁아서 무조건 반사라고 쓴 것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사실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대뇌가 하는 것만 뭐예요? 의식적 반응이에요. 그리고 요 밑은 다 어때리네?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어때요?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각자의 이제 중심이 되는 곳이 눈은 중간뇌, 체온은 간뇌, 운동은 소뇌, 심장박동은 연수, 그 다음 무릎 반사는 척수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 중추신경계의 구조 3조까지 해서 저희 중간고사 범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잘 보세요. 안녕.